자녀나 손자, 손녀분들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영상을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요즘 경제 상황도 만만치 않고 특히 아이들을 키우면서 드는 교육비와 생활비가 부담되는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나 손자, 손녀가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라면 정말 놓치기 아까운 혜택이 있습니다. 바로 노트북 지원과 통신비 지원 제도입니다. 지역마다 지원 방식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많은 지역에서 학생들에게 PC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PC, 특히 노트북은 가격이 상당히 비싸고 쉽게 구매하기 어려운 물건이죠. 물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은 가정에서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에서 어떤 지원이 있는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그리고 꼭 알아야 할 정보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시청하시기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돈 버는 복지TV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정부와 교육청이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PC와 인터넷 통신비 지원 제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지원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혜택인데요. 소외계층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나 손자, 손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1. 지원 대상. 가장 먼저 지원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제도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가구의 초중고등학생 자녀에게 지원됩니다. 쉽게 말해 정부에서 지정한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도교육청의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 및 학년의 범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각 지역의 시도교육청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교육청마다 지원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지역별로 세부 사항을 꼭 체크해 보세요. 이 선정 대상.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즉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가구의 학생들이 선정 대상입니다. 그리고 한부모 가족 보호 대상자, 법정 차상위 대상자 등도 해당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시도교육청별로 상세한 선정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교육청에 문의하여 지원 자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3. 주의할 사항. 다음으로는 중요한 주의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법령에 따라 PC 또는 인터넷 통신비를 전부 또는 일부 지원받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이미 다른 제도를 통해 PC나 인터넷 지원을 받았을 경우에는 이 제도를 통해 추가로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자녀가 많은 가정의 경우에도 한 세대당 한 명의 자녀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자녀가 여러 명이라고 해서 자녀 수만큼 지원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형제자매 간의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며 이미 가정에서 교육정보와 지원으로 PC를 받은 경우 추가 지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이 또한 당연한 규정이겠죠. 하지만 지역에 따라 기존의 지원을 받았던 해와 현재의 상황에 따라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시도교육청에 문의하여 현재의 지원 상황을 반드시 확인해 보세요. 4. 서비스 내용. 이제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원되는 서비스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PC 지원입니다. 초중고등학생이 있는 가구에 PC 한 대를 현물로 지원합니다. 여기서 현물이라는 것은 PC를 실제 물건으로 지원한다는 의미입니다.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인 PC 한 대를 가정에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한 세대당 한 대의 PC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는 교육 환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터넷 통신비 지원입니다. 초중고등학생이 있는 가정에는 한 세대당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하며 매달 17,600원 상당의 금액이 무료로 제공됩니다. 여기에 더해 시도교육청의 기준에 따라 매달 1,650원 상당의 유해차단 서비스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학생들이 안전한 온라인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5. 신청 방법. 그렇다면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요?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입니다.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복지로라는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후 서비스 신청을 클릭하고 복지 서비스 신청 메뉴로 이동합니다. 그 후 복지급여 신청에서 아동 청소년 카테고리를 선택하고 교육비 지원 항목을 선택하여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을 통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6. 처리 절차. 이제 신청이 완료된 후의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6단계로 처리 절차가 진행됩니다. 첫 번째,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접수. 신청을 완료하면 시도교육청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이때 신청자와의 초기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시도교육청에서는 신청자의 자격 요건을 조사하고 심사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면밀하게 검토한 후 대상자 선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세 번째, 이해 신청 접수. 심사 결과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 이해 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가 제공됩니다. 이해 신청은 시도교육청을 통해 접수하며 추가 심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서비스 지급. 대상자로 최종 선정되면 시도교육청에서 PC와 인터넷 통신비 지원 서비스가 지급됩니다. 지급 과정은 교육청에서 안내해주는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다섯 번째, 서비스 사후 관리. 서비스 지급 이후에도 시도교육청은 지원받은 가구에 대한 사후 관리를 진행합니다. 서비스가 적절히 제공되었는지, 그리고 필요한 추가 조치가 없는지 등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7. 결론 및 추가 정보. 이러한 혜택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이 PC와 인터넷을 통해 원활한 학습 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은 모든 지역의 지원 내용이 동일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각 지역별로 지원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시도교육청에 문의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나 개인 상황에 맞는 맞춤형 안내를 원하신다면 각 시도교육청에 직접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자녀나 손자, 손녀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교육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 PC와 인터넷 통신비 지원 제도에 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 혹시 해당되는 가족이 있으시다면 꼭 신청하셔서 자녀 또는 손자, 손녀의 학습 환경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교육은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오늘의 이 영상도 여러분께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이나 주변 분께도 공유해주세요. 돈 버는 복지TV는 여러분들의 행복한 삶을 응원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돈 버는 복지TV였습니다.